예,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입니다. 오늘 기재부 업무 보고를 겸한 비상경제 민생회의 관련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을 보시고 나서 어느 정도 조금 제가 오늘의 기조를 설명드리는 게 맞겠다는 판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스타트업 코리아를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2023년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삼으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수출의 동력으로 다시 경제의 활로를 찾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오늘 1차 업무 보고였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가 있었고요. 오늘 여기 브리핑을 하기 전에 기자님들이 적폐청산이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모두 발언의 기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23년을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명명을 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피해선 안 될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의 명운이 걸린 이 개혁을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로 오늘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아마 적폐청산은 과거에 잠깐 인터뷰 때문에 더더욱 질문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거와 같은 연장선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청산이라는 오늘 부분이었는데요. 이것이 쌓여진 폐단이라는 뜻이죠. 적폐라는 게. 그런데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인기가 없어도 해내야 하는 3대 개혁을, 특히 노동개혁을 우선적으로 주문한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견제받지 못하는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이죠. 노조 회계 부정과 이 투명성을 바로 거론을 하셨는데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는 결국 회계 투명성 강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에 위해서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가능합니다. 부패도 3대 부패가 오늘 거론이 됐습니다만 착취 구조를 탈피해서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 가치를 존중하고 그래야 정당한 보상으로 답할 수 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 스스로도 그것이 노동조합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부여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설명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비효율적인 노사관계에서의 분쟁을 줄여서 건강해진 노사관계로 확보된 비용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 그리고 갈등 조정에 국가가 리드를 하고 그렇게 한 단계 발전시키는 노사관계에 대한 그 기전은 노사법치주의라 다시 표현해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양보할 수 없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제가 노사법치주의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노조가 근로자의 이익을 생각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달라질 내년을 저희는 꿈꾸고 싶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을 통틀어서 5가지 테마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5번째이자 그리고 우선순위로는 첫 번째인 개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순으로 하면 위기가 제일 먼저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가 있죠. 내년에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많은 통계는 지금 신문지상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 경제지표, 경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을 오늘 경제부총리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긴축 정책 영향이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를 둔화시키죠. 그것이 곧 우리 실물 경제에도 큰 여파를 미칠 것입니다. 보호주의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이로 인해서 공급 측 요인, 즉 에너지 가격을 포함한 이 상승이 물가 압력을 지속시키고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위기에 이어서 이제는 수출인데요. 위기는 기회의 다른 말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려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수출 증대로 정부가 연결시켜 줘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로 실물 경제가 위축이 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 부실화를 막고 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 창출로 당면한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복합 위기는 수출로 돌파하겠다. 그동안의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기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출이 경제 동력이자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의지입니다라고 표명하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이 1970년대 오일 쇼크 그리고 연이은 세계 경제 침체 시기에 중동 특수에서 경제 도약의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97년에 외환위기로 고통을 겪던 시기에는 스타트업 생태계 그리고 IT 혁신으로 기틀을 마련했죠. 오늘 대통령은 개혁 원년의 그 기반 위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나가는 키워드로 스타트업 코리아를 슬로건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규제 이야기는 마무리 발언에 추가 질문이 있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이 디지털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 그것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또 다른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주, 항공, 인공지능과 같은 핵심 전략 기술로 미래 기술 시장을 선점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입니다. 네 번째는 서민입니다. 이 어려울 때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서민 경제, 민생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가장 힘들죠. 경기 둔화의 여파가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민생 살리기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점이 오늘도 가장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토론하신 분 중에 한 분을 소개해 드리자면 이수정 교수가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취약계층에 새로 편입되는 분들을 공공 서비스로 찾아내는 그런 사회적 약자 지원, 사각지대를 줄여가는 노력을 요청을 했습니다. 대통령 또한 질의가 끝나자마자 우리 정부가 늘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제가 나빠질수록 위기가구, 즉 취약계층에 편입되는 분들이 즉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공공서비스로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은 오늘 부총리가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개혁이며 이 개혁은 모두에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자분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언급됐던 어구가 꺾이지 않는 지속성이었습니다. 혹은 꺾이지 않는 마음, 결국 개혁에 대한 불변의 의지로 나아갈 것을 참석자들은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비정상의 규제를 원점으로 회귀해달라. 또 어떤 토론자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3대 구조 개혁을 통해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달라 주문을 했습니다. 권남은 교수 같은 경우에도 규제 혁신은 R&D 전략의 일부다라고 하면서 규제 개혁에 나선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요청을 했고요. 네, 오늘 제1차 업무보고를 읽는 법 설명을 드렸습니다.